오늘 저희가 함께 뛰어들어 볼 주제는 바로 K뷰티 시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여러 기사하고 또 증권사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최근 K뷰티 기업들 실적부터 주가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핵심만 좀 쏙쏙 뽑아 살펴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그쵸.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다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몇몇 주요 기업들 주가는 좀 주춤했어요, 보니까. 네, 약간 조종이 있었죠. 심지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곳도 있었고요. 그랬었죠.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이 좀 복잡해 보이는 K뷰티 시장의 진짜 모습,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최근 한 달 사이에 보니까 코스맥스나 LG생활건강 같은 이런 대표 기업들 주가가 좀 빠졌어요. 네, 하락세가 좀 있었죠. 2분기 실적이 아주 나빴던 건 아닌데 시장 기대치가 워낙 높았던 탓일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궁금하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기업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건 맞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한 달 새 20% 가까이 내리기도 했으니까요. 와, 20%면 꽤 큰데요? 네, 크죠.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걸 또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 기회다. 네, 기업의 기본적인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여전히 탄탄하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보면 K뷰티의 장기적인 글로벌 성장세는 여전하다는 점, 이걸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듣는 분들 중에는 최근 하락 때문에 좀 속상하신 분도 계실 텐데 매수 기회라는 분석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단기 변동성은 신경 쓰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개별 기업들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 P&K 피부 M상 연구센터, P&K라고 하죠. 네, P&K요. 거기는 상반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고요. 매출 119억 원에 영업이익 27억 원이면 이건 엄청난 성장인데요. 비결은 뭘까요? 네, P&K 성장세는 정말 눈에 띕니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요인 덕분인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미국에서 새로 시행된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모크라라고 부르는데요. 모크라요. 네, 이것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같은 제품 시험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근데 P&K가 딱 이 FDA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회를 잡은 거죠. 와, 타이밍이 좋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K뷰티 확산 그 자체입니다. 요즘 인디 브랜드들 많잖아요. 네, 많죠. 이 브랜드들의 미국이나 유럽 시장 진출을 돕는 컨설팅까지 P&K가 제공하면서 입지를 더 굳혔어요. 게다가 순현금도 한 700억 원 넘게 보유하고 있어서 재무적으로도 아주 탄탄하고요. 이야, 규제 변화에 진짜 발빠르게 적응한 게 성공 요인이군요. 네, 그게 아주 주요했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규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니. 반면에 APR은 주가 흐름도 좋았고 얼마 전에는 화장품 업계 시가총액 1위까지 올랐더라고요. 네, 맞아요. APR 기세가 대단하죠. 2분기 실적도 보니까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요. 매출 3천억 넘고 영업이익 800억 넘게 나왔던데요. 이 회사는 또 뭐가 다른 걸까요? APR의 성공 방정식은 크게 보면 해외 공략하고 채널 확장,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공략과 채널 확장. 네, 특히 미국하고 일본에서 정말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원래 온라인에서 인지도를 많이 쌓았잖아요. 네, 그렇죠. 디바이스 같은 걸로요. 맞습니다. 그 인지도를 발판 삼아서 미국 얼타뷰티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도 입점하고 일본에서도 오프라인 판매 비중을 벌써 20%까지 늘렸어요. 아, 온오프라인을 다 잡는 거군요. 네. 게다가 수익성이 아주 좋은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영업이익률이 2분기에 무려 26%에 달할 정도로 크게 좋아졌습니다. 26%요? 와,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브랜드 메디큐브 자체의 힘하고 또 영리한 마케팅 전략이 시너지를 제대로 낸 거죠. 그래서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고요. 온라인에서 시작해서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해외로 채널 확장이 정말 중요했군요. 네.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었죠. 그런데 이런 APR과는 좀 다르게 전통의 강자 LG생활건강은 2분기 실적이 꽤 부진했어요. 네, 좀 아쉬웠죠.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은 65% 넘게 급감했던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LG생활건강의 경우는 좀 특정 시장하고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결국 발목을 잡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존도 문제군요. 네, 여전히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이 한 45% 수준이고 또 럭셔리 브랜드 더후 비중도 50%가 넘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높군요. 네. 근데 최근에 면세 채널 매출이 급감하면서 실적에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렇군요. 면세가 안 좋았으니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좀 벗어나서 시장이나 브랜드를 다각화하는 게 정말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성공 방식에 너무 안주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네, 확실히 변화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럼 달바글로벌은 좀 흥미로운데요. 주가는 최근에 좀 내렸는데 2분기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각각 70% 이상 크게 늘었더라고요. 네, 성장률 자체는 높았죠. 근데 또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달바글로벌 실적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특이 요인이 있었어요. 세금 조사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이 좀 들어갔고요. 또 러시아 쪽 매출 일부가 다음 분기로 넘어가는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아, 일회성 요인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걸 빼고 보면 사실상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원래 주력 제품이 미스트잖아요. 겨울에 강한. 네, 그렇죠. 스무원 미스트. 맞아요. 그거 외에 선케어 제품군, 이건 여름 상품인데 이쪽 매출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면서 계절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크게 줄였다는 점입니다. 오,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상반기 성케어 매출만으로 작년 한 해 전체 성케어 매출을 넘었을 정도니까요. 원가 구조도 개선됐고요. 그래서 최근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성공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계절성을 극복한 거죠. 그럼 코스맥스도 아까 주가가 많이 내렸다고 했는데 여기도 좀 과도한 하락이라는 시각 있나요? 네, 코스맥스도 비슷합니다. 2분기 이익률이 기대에는 조금 못 미쳤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한국 법인의 인디 브랜드양 매출은 여전히 20% 넘게 성장하면서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 인디 브랜드 쪽은 괜찮았군요. 네, 그리고 상반기에 생산 능력도 30%나 늘렸는데 이게 주로 수익성이 좋은 기초나 성케어 제품 위주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증설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날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법인 전망도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과하게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CJ 올리브영 한번 보죠. 여기는 정말 꾸준하네요. 2분기에도 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네, 올리브영은 정말 대단하죠. 모회사인 CJ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올리브영은 요즘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오늘드림 같은 온라인 채널 성장에 힘입어서 시장 지배력을 계속 더 강화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랄까, 경기 상황과 크게 상관없이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원동력이죠. CJ가 지분도 51% 이상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자사주까지 확보하면서 배당 수입이 늘어날 거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유통 플랫폼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네요. 네, 독보적이죠, 사실상.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여러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볼 때 당신께서 이 K뷰티 시장을 보면서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핵심만 딱 짚어주시죠. 네, 당신께서 주목하셔야 할 핵심 키워드는 제 생각엔 다각화, 그리고 채널 전략,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각화와 채널 전략. 네, 특정 국가, 특히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나 아니면 단일 히트 상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시장과 제품을 다양하게 넓히는 것. 이게 이제 LG생활건강에게는 과제이고 달바글로벌에게는 성공 요인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는 것. 이건 APR이나 올리브영의 강점이었고요. 네. 또 P&K처럼 규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능력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최근의 주가 변동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대한 좀 민감한 반응일 수 있지만 펀더멘탈 자체가 튼튼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좀 과도하게 주가가 내린 기업들은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명확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K뷰티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인기 속에서도 기업별 전략에 따라서 명암이 엇갈리는 아주 역동적인 시장인 것 같네요. 네, 정말 그렇죠. 매 순간 변화하는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K뷰티가 이제 미국 시장을 넘어서 유럽이나 중동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과정에서 과연 K뷰티라는 그 정체성 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한국적인 고유함을 계속 지켜나갈까요? 아니면 현지 트렌드와 더 많이 섞이면서 좀 더 글로벌화된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앞으로 K뷰티가 또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그 방향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K뷰티의 정체성 변화라. 앞으로 계속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